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은 애입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좀 아픈 곳이에요, 여기가. 어.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세법 하실 때 싫어하시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의제 아니면 간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짜증나요, 진짜로. 자, 해석하면은요, 뜻이 뭐냐. 실제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진 않았어요. 매입세액을 부담하진 않았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서 매입세액을 빼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의제매입세 공제가 왜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 목적상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면 암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달라요, 분명히. 알죠? 그래서 왜 요게 있는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알죠?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알죠?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C예요, C. C가 주인공이에요, C가 주인공. 자, 화면 보시죠. 자, 여기 위에 있는 뭐 100원, 400원, 500원 있죠? 이 위에 있는 금액은 뭐냐면 해당 사업자가 창출해내고 싶은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매출 빼기 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100원의 가치를 얻고 싶고 B는 400의 가치를 얻고 싶고 C는 500의 가치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면 자, 여기 A는 10% 과세 사업자래요. 그리고 A는 매입한 금액이 하나도 없대요. 네. 자, 그래서 A가 매입한 금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100원에 팔면 돼요. 매입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면세 사업자인 B한테 100원의 물건을 팝니다. 그럼 질문. 그럼 A는 면세 사업자한테 100원에 팔 때 매출세액을 걷어요? 안 걷어요? 어떻게 배웠는데? 매출세 걷을까요? 안 걷을까요? 걷어요. 왜요? 우리 어저께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에요. 얘기준. 알죠? 그래서 A 기준이기 때문에 A는 매출한 금액 100원의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매입자가 영세율이든 면세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원 뜯어냅니다. 아시죠? 그래서 10원을 나중에 갖다 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B 입장에서 면세사업자인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이 매입세액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지 말지는 무조건 매입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매출자 기준, 매입세액은 매입자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매입세 부담을 했다라는 적법한 서류 받기가 1번, 그 다음에 과세사업에 써야 돼요. 그게 2번.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합니다. A한테. 맞죠? 하지만 면세사업에 쓰지 과세사업에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동의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면세사업자인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원을 A한테 줬죠. 근데 세무서에서 10원 안 빼주겠다라고 하니까 B는 그냥 110원에 매입한 꼴이죠. 동의되시겠어요? 110원에 매입한 꼴이니까 400원의 이익을 보고 싶으면 C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510원에 팔아야 돼요. 맞죠? 110원 주고 매입한 꼴이니까 510원에 팔아야 400원의 가치가 창출이 돼요. 맞죠? 그래서 510원에 팝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B가 판매자고 C가 구매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C와 거래할 땐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하고요. 본인이 매출할 때는 면세사업자니까 C한테 매출세 뜯을 건 없어요. 그렇죠? 없고 내는 것도 없고.
됐죠? 자, 근데 이 510원 더하기 빵원을 분석을 해보면 이 B의 판매 매출액이 510원이죠. 이 510원에는 B가 만약에 이 10원을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500원에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 10원을 못 빼다 보니까 C한테 전가시켜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B의 판매액 510원을 분석하면 500원에다가 전 단계에서 못 돌려받은 10원을 전가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C한테. 이해되세요? 일단. 자, 이제 C입장. 요거 애니메이션 오류입니다. 자, C입장. 자, 그럼 C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부담한 게 없죠? 없어요. 매입세 준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당연히. 매입세 준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면세 사업자인 B한테 얼마 주고 샀냐면 510원 주고 샀죠, 그냥. 그럼 500원의 가치를 얻고 싶으면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1010원에 팔아야 돼요. 1010원 빼기 510원에 500원의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동의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C는 당연히 10% 사업자니까 소비자한테 팔 때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10%한 매출세까지 받아서 내겠죠. 이렇게 101원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소비자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되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지금 국가가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총 얼마 걷어들였냐면 여기 얼마 걷어들였냐면 일단 A한테 10원 걷었죠. 근데 B가 10원 못 돌려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B는 세무서에 안 냈고 C 못 돌려받고 C 101원 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걸 세무서가 가져간 거죠. 맞죠? 그럼 계산하면 111원일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여기 국가가 실제로 징수한 건 요 111원입니다. 111원. 111원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세무서가 걷어야 될 세금은 10%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10%만 내야 부가가치세를 걷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10%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여기 100원, C 500원 해서 600원, 600원. 이 600원의 10%인 60원만 걷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111원을 걷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초 의도보다 얼마를 더 걷은 거예요? 51원을 더 걷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 좀 어렵긴 해요. 51원을 더 걷어서 추가로 맞죠? 그러면 이 추가로 징수한 51원을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해보면 자, 어디다 적어야 되냐? 여기 C 여기다 쓸게요. C입니다. 가로가 아니라 C의 매출액이 지금 1,010원이잖아요. 맞죠? 여기 1,010원. C의 매출액. 1,010원이죠. 이 1,010원을 분석을 해보면 1,010원을 분석해보면 가로입니다. A의 부가가치 100원 더하기 B의 부가가치 400원. 그 다음에 이건 가로 아닙니다. C입니다. C 본인의 부가가치. C 입장에서요. 부가가치 500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A가 냈던 10원. 여러분들이 원래 부가가치세는 매입자는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업자는. 근데 A가 냈던 10원을 누구도 못 돌려받았죠. 못 돌려받아가지고 C가 그거 내기 싫으니까 소비자한테 전가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동의되세요, 여러분들? 요거 다 더하면 1010원 나와요. 오케이? 응. 그럼 여기에 1010원에 10%인 101원 내잖아. C가 내고 있는 101원. 맞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여기. C의 매출액 1010원에 10%인 101원 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케이? 응. 그러면 요게 A의 부가가치 100원에 10%인 10원.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400원에 10%인 40원.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에 10%인 50원.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에 10%인 1원. 이렇게 4개로 구성된 4개로.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 설명 안 했거든요. 안 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설명했어. 그랬더니, 또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설명해야 돼, 말아야 돼. 했고, 그냥 설명할게요. 되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보시면,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법에서는 10%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만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죠. 근데 보시면 요 40원 있잖아요. 40원. 이 40원은 누가 창출한 가치냐면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예요. 거기에 10%가 과세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수 효과다라고 해요. 시험에 안 나와. 환수 효과는 얼마인가 안 나와요. 그건 세무사 2차 시험. 안 나와 절대. 알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400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 우리가 환수 효과다라고 해요. 이건 세무서가 미안하지만 과세할 게 어쩔 수 없네. 라는 입장.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얘예요. 얘. 뭐냐면 얘예요. 요거. 요 10원하고 요 1원 있죠, 여러분들. 합쳐서 11원이요. 이거는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에 10% 10원을 A가 냈잖아요, 분명히. 냈는데 C가 또 내고 있죠. 여기에 이 10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를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이중과세. 응? 이중과세잖아, 이중과세. A가 창출한 100원에 10% 10원 A가 냈다고요. 냈는데 지금 B의 매출액이 한 번 더 A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걸 C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이 A가 냈던 10원을 누구도 못 돌려받다 보니까 C가 소비자한테 그 부가가치 10원을 전가하죠. 거기 요 10원에 10%는 1원. 요거는 A가 분명히 10원 냈단 말이에요. 근데 왜 C의 매출액에 들어가가지고 또 C가 거기에 10% 1원 또 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두 개는 이중과세입니다. 맞죠? 이중과세는 막아야 돼요. 일단 막아야 된다는 생각 드시죠? 이중과세는. 완벽하게 이해 못하셔도 된다니까. 여기 우리 세무사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중과세가 되는 효과를 누적효과라고 불러요. 누적효과. 과세사업자인 A가 창출한 부가가치와 A가 여기 냈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여기에 10% 곱해서 또 내고 있잖아요. 요건 이중과세입니다. 그러면 이중과세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 A가 창출한 100원에 10%인 10원을 누구한테 빼주면 됩니다. 이중과세 10원이 지금 10원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된다니까요? 맞죠? 그러면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냐? B한테 못 빼줘요. 왜냐하면 얘는 면세사업자니까. 맞죠? 그 다음에 A는 매입세 부담한 적이 없어요. 못 빼요. 그러면 이제 C한테 빼주면 되는데 실제로 C는 매입세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는 안 했어. 근데 제가 아까 의제 매입세 공제는 매입세 부담 안 했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서 빼준다면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C는 B한테 510원 더하기 매입세 빵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간주를 하냐면 이제 간주 이렇게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C 너는 B한테 500원의 부가가치세 10원을 준 거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주. 그렇죠? 이렇게 간주하면 이제 C는 10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주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잖아요. 공제. 세금 계산서 받은 것처럼 간주해주겠다라는 간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요거 아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500원 더하기 10을 이렇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렇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 C는 매입세 100원을 매입세 10원을 부담한 것처럼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간주하면 얘한테 10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C는 얼마에 매입한 꼴이냐면 500원 주고 매입한 꼴이에요. 왜냐면 이 10원을 빼주니까. 결론적으로 500원에 매입한 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간주하겠다고. 되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C한테 매입세 실제로는 부담 안 했어요. 원래는 안 했지만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서 여기에 10원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C는 500원에 매입한 꼴이잖아요. 그러면 500원의 가치를 얻으려면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세요? 1000원.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 C가 거둘 건 1000원 더하기 부가가치세 100원이고요. 맞죠? 그럼 이제 C는 매출세 100원만 세무세 내면 되겠죠. 그럼 지금 국가는 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통해서 얼마 걷어들였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 걷어들면 10원 A한테 걷었지만 C한테 10원 있는 매입세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서 빼줬잖아요. 그럼 이 10원은 과세 안 된 거예요, 이제. 맞죠? 그러면 이제 C한테 100원만 걷어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되면 얘가 100원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적 효과, 이중과세 효과는 막았어요. 맞았죠? 이 이중과세 효과 막았잖아요. 연쇄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는 과세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중과세는 막아야 돼, 반드시. 항상 얘기할 때는 좀 안 좋아요. 그냥 받아들여. 알죠?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냐면 이렇게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한테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실제로는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했으니까 매입세액이 없어요. 현실은 없어. 없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빼주면 누가 봐도 아까 했던 이중과세는 막고 있잖아, 지금. 아셨죠? 이 정도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C입장이에요. 즉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해서 과세 사업에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중과세가 되거든요. 네, 쉴게요. 쉴게요. 네, 쉴게요.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 못하셔도 돼. 느낌만 저렇게 하면 이중과세가 막아지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선생님 이게 10%가 왜 아니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야. 간주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세액을.